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월요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 공무원과 메가 군무원 그리고 메가 소방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박기훈입니다. 자, 이 월요조회 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앞에 계신 선생님들 걸 좀 봤거든요. 제가 앞에서 하신 분들. 근데 주로 학습법이나 학습에 대한 자세를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 인생에서 좀 제가 깨달은 인생의 경험담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제가 33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많은 좀 빚을 지셨는데 보증인들이 그때는 연대 보증인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없어졌죠. 연대 보증인들이 모두 저희 친척 어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갚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원 공부를 끝내고 대학원 더 이상 공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나와서 이제 학원 강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빚은 6억이었고 이 까마득한 빚을 어떻게 갚을지 재산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악착같이 월화수목 금토일 일을 하고 그리고 이곳 노량진 근처에 있는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혼자 살면서 밤새도록 일만 했죠. 일만 했어요. 그래도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단돈 10만 원도 없고 월세 내면은 그냥 생활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물론 운 좋게도 한 7년 정도 고생해서 빚을 팔고 다 갚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을 때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이건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뼈 빠지게 일해서 단돈 10원도 못 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빚 갚는 데 모든 전력을 투입해야 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때 생각나요. 그 허름한 그 단칸방에서 밤마다 김광석, 이소라,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음악 들으면서 맨날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찌질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었어요. 대학 때 저랑 좀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술이 좀 취해 있더라고. 이 친구 목소리가 이래요. 기훈아 이 새끼야 뭐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와 이 새끼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이 메가타워인데 당시엔 메가타워가 없었죠. 메가타워 근처에 있는 소주집에 그 친구가 앉아있더라고요. 혼자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야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가 대학 때 역사학과 학생이지만 역사에는 큰 재능은 없었고 자기는 좋은 회사 취직할 거라고 정말 열심히 회사 취업을 준비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 친구가 그곳에서 엄청난 이제 장벽에 닥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실한 친구지만 학교를 그 기업에서 보통의 사원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사원들이 다니는 이른바 유명한 그런 대학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학력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를 결국에는 못 버티고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곳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자신이 매일 아침에 일을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여기 있는 건 알았지만 전화나 한 번씩 했지, 뭐, 한번 만나자, 이럴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찾아갔죠. 가니까,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제 다리를 막 차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맞다가 제가, 야, 그만해라. 아프다, 임마. 너 임마 왜 이러냐, 임마. 볼송사납게. 그러니까 이놈이,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거죠. 그가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가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압박감이나 이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녀석은 가난한 집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좀 괜찮았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뭐 호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괜찮게 사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없이 살았고 대학교 때도 늘 일하면서 학교 다녔고 저 이사만 44번 다녔거든요. 30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빚까지 빚더미 올라가지고 정말 힘들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좀 솔직히 화가 좀 났어요.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네. 집안 환경이 괜찮아서 좋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근데 거기서는 화를 내지는 않았죠. 그 친구가 워낙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듣고는 각자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기훈아, 너 어디 사냐? 어디 노량진 여기 살지. 내가 찾아가도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왔더라고요. 왔는데 소주랑 맥주랑 뭐 이렇게 막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들고 와놓고는 니네 집에서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자취방. 이불 깔면 딱 사람 하나 더 누울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저랑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불안하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서 정말 죽고 싶을 것 같다.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내가 정말 미안한데 너한테 의지하고 싶다. 그래도 너 대학 때 나랑 좀 친했던 친구 아니냐. 그러면서 뭐 아주 친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솔직히. 좀 친한 친구 있잖아요. 베프 밑에 단계. 너랑 같이 좀 지내면 안 되냐?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그래서 내가 야, 너 좋은 방에 살 건데 이런 데서 살아도 돼? 아니, 괜찮아. 네 옆에 있고 싶어. 네가 내 방으로 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괜한 자존심에 그럼 네가 원한다면 내 방에서 살아라. 뭐 하루 있다가 갈 줄 알았죠. 근데 2주, 3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면 밤마다 얘기를 많이 나눴죠. 둘이서 얘기를 밤마다 나눴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그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실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말이 많은 친구도 아니거든요. 제가 대학 때도 하도 내성적이라 여학생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소개팅도 여러 번 시켜줬는데 그때마다 맨날 상대 여성이 선배, 그분은 너무 말수가 적어서 좀 그래요 하면서 계속 퇴짜받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은 놈인지 몰랐어요.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떠들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거지, 힘들고.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훈아, 실제 목소리가 진짜 이래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기훈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시험을 준비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도 알다시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 대기업 들어갈 거라고 남들 역사 공부할 때 혼자 취업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법 공부하고 그랬던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알지. 결국엔 내가 들어갔지. 그렇지.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면전에서 대놓고 네가 이런 대학을 나왔으니 결국 일을 이렇게 한다는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회식 자리에서도 어떨 때는 뭐 본인이 더 그걸 좀 세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말로만 얘기하자면 본인만 빠지고 말이야. 어떤 대학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탁 지들끼리 무슨 모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회사인데 그걸 네가 2배, 3배 노력해서 그걸 이겨내면 되잖아.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말이 빵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뭐 아주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졸업한 학교 때문에 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부당하게 느꼈을 일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하니까? 불공평하죠. 사실 불공평하잖아요. 성별에 대한 차별도 있죠. 외모에 대한 차별도 있죠. 집안 배경에 대한 차별도 있죠. 또 무엇보다도 이 학벌에 대한 차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더 뛰어난 재능을 보여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지 못한 사람이 저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친구한테 훈계한답시고 얘기했지만 제 자식도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뻔한 얘기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 뭐야? 공무원 시험이다 이거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능력 시험도 공정한 시험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교육을 투입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험이거든요. 근데 사실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건 덜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별 가지고 학력 가지고 외모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완전 공정한 경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지금까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2달 뒤에 이제 시험을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한 1년 6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결국 합격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아주 훌륭한 공무원으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되자마자 1년 뒤에 결혼도 하고 저보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순탄하게만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시죠.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곳에 모여서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 때도 많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주는 거의 유일한 시험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직 공무원 생활도 저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계약직 공무원이었지만 그때 이제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오신 공무원들 볼 때마다 그분들의 어떤 일에 대한 자부심, 그런 일에 대한 성취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놈의 코로나인지 지랄인지 이놈의 병도 언젠가는 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이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위해서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마스크 쓰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제가 강의할 때가 요즘 제일 행복해요.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 시험은 모두에게 공정한 시험이니까 그것만을 믿고 제 친구처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합격의 영광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적어도 공무원이 되는 이 관문만큼은 가장 공정한 관문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밝은 새해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